오늘 어떻게 오신 겁니까? 다리가 네. 뒷다리가 네. 예, 요 다리 오른쪽 뒷다리 예, 오른쪽 뒷다리가. 예, 여기 힘이 안 들어가면서 예, 예. 이 끌고 다녀요. 이렇게 걸어갈 때 이런 식으로 아,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놔 보면, 발질은 하네요? 예, 발질을 해요. 이게 아, 근데 왼쪽 다리로 이렇게 디디는데, 오른쪽 다리는 이렇게, 못 딛네요? 이 발등으로. 예, 왼쪽 다리는 이렇게 디디는데, 왼쪽은 디디는데, 오른쪽 다리를 지금 못 딘다. 질질 끄는 것 같다. 오른쪽 뒷다리를. 자, 그럼 볼게요. 그것도 처음에는 네. 아예 그냥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예, 며칠 예. 지나니까 예. 감각이 돌아오면서 예. 이 다리를 자꾸 자기가 올리려고 그러더라고요. 이 뒷다리를. 아, 오른쪽 뒷다리를 이제 이렇게 무릎을 들어요. 지가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지금 며칠 된 거라고 그러셨죠? 지금 이렇게 된 지? 이게 지금 일주일 약 먹고 좀 한 10일 거의 10일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된 지? 네, 10일 됐어요.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갑자기 네. 아무런 사고도 없었는데, 네. 그리고 얘가 이제 다리는 어. 이제 어렸을 때 슬개골 수술을 했죠. 양쪽 다. 아, 양쪽 슬개골 수술은 네, 어렸을 때 했고, 네. 그러니까 중성화 수술도 어렸을 때, 네, 네. 중성화 암컷이니까 중성화 그 자궁 난소를 다 드러냈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 살 전후에, 네. 아, 그러고서 지금 13살 됐는데, 일주일 전쯤부터 오른쪽 뒷다리를 끈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무슨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 약 처방 받았을 때? 여기 이제 저기 네. 그때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네, 예. 디스크가 있다. 디스크요? 디스크가 어디? 터졌다. 터졌다? 예, 디스크가 터졌다고 그렇게 말씀. 터지면은 엄청 극심한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심했어요. 아, 굉장히 심했어요. 네, 아주 그냥 그러면 터져 있으면요, 계속 그게 유지가 돼야 돼요? 아, 터져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거해주지 않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진통제 먹는다고 해서 과연 그 통증을 숨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진통제를 어쨌든 약을 먹였는데 네. 좀 덜하더라고요. 예? 그들이 약을 좀 끊었어요. 네. 이제 끊고서 지금 네. 이제 일주일 됐죠. 한 5일 됐잖아요. 예, 예, 약을 예. 이제 끊고 와야 된다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뭐 진통은 없는지 계속 통증이 없어졌어요? 예, 오일 먹고? 예, 그러면 다 원래대로 나았으면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쵸? 예. 야, 근데 못 걷는다는 거잖아요. 그 처음엔 이제 허벅지 위에도 이렇게 만져도 반응도 없고 반응도 없는 원래 네. 강아지들이 발 만지면 쏙 빼잖아요. 네, 예, 예, 근데 맞아요. 아무렇지 않다가 이제 며칠 지나면서 예. 갑자기 이제 여길 만져도 애가 반응을 하고 예? 점점 또 밑을 만져도 애가 발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예. 뭔가 돌아오고 있나 봐. 예. 신경이 약간 좀 돌아오고 있나 봐 이제 그랬죠. 내가 신경이 돌아와요? 아예 모르겠어요. 한번 나간 신경은요, 안 돌아옵니다. 예, 가출한 신경은 안 돌아옵니다. 저희는 이제 예. 이제 네. 감각이 없다가 됐죠? 해가지고 저랑 진료받으면 다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말이, 솔직하게 표현한 건데, 예, 나가면, 가출하면요, 그렇겠죠. 안 돌아와요. 음. 됐죠? 네. 왜냐하면 고등동물의 신경은 한번 손상을 받으면,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넘어가면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후지마비돼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들 뭐 일주일 됐어요, 보름 됐어요, 한 달 됐어요 하면 신경은 절단난 거예요, 사실. 회복할 수 있는 강을 넘어간 거예요. 다시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약 먹고 뭐 2주, 한 달, 두 달 먹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프기 전 상태로. 애시당초 척추신경 손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상해서 거기에 네. 이제 5일 약을 먹고 병원 가서 네. 혹시 그 여기만 찍으셨나 엑스레이를 여기 발도 찍어보셨나 혹시 어디 끼어서 발이 그렇죠, 부러졌거나.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부러졌으면 누르면 사람이 이렇게 꾹꾹 만져면 엄청 아프죠? 그리고 땡땡 붙죠? 네, 부러지면? 네. 예, 근데 그건 이상 없다고 그냥 엑스레이상으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바로 네. 여기 이거 힘을 못 주는지. 발등에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 그렇죠. 예. 아예 힘을 주는 거. 예, 한번 볼게요. 내가 한번 볼게요. 얘가 분리불안 장애가 예. 있어서 디스크라고 하면 어디 디스크를 있다는 거예요? 이 허리 부분에? 예, 예. 허리 부분에? 예, 자, 눌러. 약간 예. 벌어졌다 그러더라고요. 벌어졌어요? 저도 예. 이 사람 잠깐 들어서 얘기 들었는데 네. 벌어졌대요? 예, 그러면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세요, 앞에를. 예, 이렇게. 자, 눌러봅니다. 자, 꾹꾹 눌러요. 제가 꽉꽉 되게 세게 누르는 거 느껴지시죠? 네. 제가 세게 누르는 이유는 일부러 세게 누르는 거예요. 아무런 사고가 없이 후지마비가 되었다고 하니까 척추신경 손상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일부러 세게 누르는 거예요. 세게 누르면 만약 손상이 있으면 아프죠. 사람도 엄청 아파해요. 맞죠? 제가 세게 불쾌할 정도로 세게 눌렀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 앞에서. 왜 이렇게 세게 누르냐고? 이게 아닌 거 아니까요. 그러면 원인이 그럼 뭐냐고 의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유도한 거예요. 예. 자, 통증이 없어요. 이렇게 눌러도. 사진에 벌어져 있는 거, 좁아져 있는 거,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골의 역할은 원래 그런 거예요. 추간판의 역할은 물렁뼈이기 때문에 좁아져 보이기도 하고,
넓어져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늘 일정한 간격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허리를 구부리면 좁아져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넓어져 보이기도 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를 마대자루처럼 이 하느님이 척추를 갖다가 그럼 마대자루처럼 통으로 해놨어야 될까요? 일자로다가? 그럼 못 뛰어다녔을 거예요. 허리를 구부리면서. 이해되셨나요? 네. 자. 배. 지금 제가 아래를 누르고 있어요. 손, 그쵸? 네. 예, 싫어하죠? 네. 싫어하죠? 네. 싫어해요, 되게? 비명은 지르지 않아요. 싫어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 저 물라고 그러네, 지금은. 예, 자, 이 위에 배. 되게 싫어하죠? 자, 하지 말라 그래요. 자, 위에 배 더 눌러볼게요. 자, 그러니까는 네 다리 동물이 뱃속이 아프니까 다리를 끄는 것처럼 보여요. 힘을 풀어버려서 오기도 합니다. 하나 찾았어요? 그러니까 네 다리 동물이 구조 역학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보면 네 기둥이 있는데, 네 기둥이 있다고 쳐요? 가운데가 부실한 거예요. 통증이 생긴 거예요. 그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어디가? 뒤에가. 이해되셨어요? 복부에 이상했나 봐요. 예.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네 다리 동물은 허리가 하늘로 들린 거예요. 그 전에 네. 내가 좀 물고동을 싸긴 했어요. 예. 그때 열흘 전쯤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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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하고 나서 이렇게 됐을 거예요. 맞죠? 물고동 쌌어요. 예. 그러고 나서 토하기도 하고요. 설사하기도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네 다리 동물이 여기가 속에 문제가 생기니까 허리를 하늘 방향으로 솟구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추간판, 연골이 넓어져 보이기도 하겠죠? 들어버렸으니까 좁아져 보이기도 하겠죠? 마디에 따라서. 예, 프라이머리, 1차, 원발성은 복부에 있는데, 세컨더리하게 2차적으로 허리에 휜 걸 갖다가 이걸 원발성으로 동물병원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증도 없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디스크 병변이 맞다면 통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허리가 굽어진 이유가 척추 망곡된 원인을 허리에서 찾으려면 통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상한 거예요, 선생님. 얘가 다리가 네. 이렇게 처음에 못 걷고 이랬는데 만지면 지금 풀리고 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디스크가 아닌가 보다 해서 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따님이. 그러니까 이 복부에 있는 게 조금 풀렸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비례해서 좋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 열흘 전에 뭔가 다른 걸 주셨을 거예요. 다른 거 모르겠지. 그러고 나서 물지똥을 싸고, 간식 뭐 딱딱. 예, 물지똥을 싸고, 그러면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어느 정도 소화돼서 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에서는 네. 얘가 이제 혈액 그 검사를 보더니 간 수치가 높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설사를 했다. 염증 수치가 높으면 설사를 한다. 이렇게 또 지금도 설사는 합니다. 약간 물고는 똥을 싸요. 그럼 뭘 먹으면 물을 싸요. 예. 거기다 탄수화물 먹으면 더 설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쌀 죽도 설사할 수 있어요. 설사는 한약 치료하면서 점점 멎을 거예요. 네. 차츰 저절로. 설사를 멎게 하면 이 병이 이상해집니다. 설사는 그렇게 지금 안 해. 전문에도 되게 이렇게 어제 동그란 똥. 똥. 예. 어제는 그거 물 걷다가 예, 물 걷다가 됐다가 예, 그럴 거예요. 예. 여기는 더 아파하죠, 제가. 예. 이 꼬리 옆에 누르는데 여기 바로 저 물라고 바로 깨물라고 그러죠? 저 물라고 그러죠? 저 물라고 그러죠? 저 깨물라고 그러죠? 바로 오죠? 복부보다 더 심하죠? 그러니까 네 다리 동물이 구조 역학적으로 뒤에 고관절이 뒤쪽 두 축이 아파요. 특히 오른쪽이 더 아파요, 고관절이. 그 다음에 복부가 불편해요. 그러니까 뒤에를 끄는 거예요. 두 다리 다 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금 오른쪽만 지금 더 못 끄는 것처럼, 못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디스크도 아니다? 아니다. 통증도 없고 뒷다리 무릎이 이렇게 쉽게 구부러져 스스로 구부리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구부리죠. 이렇게 스스로 구부립니다. 이렇게 구부리죠. 이건 척추신경 손상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저쪽 손상이 오면 얘도 이제 못 쓰는데. 예, 양쪽 다리 다 못 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 뇌신경이 잘못됐다. 뇌졸중이 맞으면 편측으로 와야 되겠죠. 앞뒤로. 한쪽으로. 그렇죠? 근데 양쪽 다 못 써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도 쉽게 구부러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척추신경 손상. 그 간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뼈 간격이 넓어졌든 연골이 뭐 좁아졌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중요한 건 신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척추신경. 신경 손상을 받으면 통증이 있으면서 근데 근육통이 있어도 신경통이라고 신경의 잘못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겠죠. 신경통과 근육통의 차이는 무릎 구부림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구부려지면 신경의 손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도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근육통이 바뀌어서 아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척추 라인에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쉽게 구부러져요. 그 원인은 고관절 통증과 복부 때문에 통증 때문에 두 개가 결합돼서 이런 거예요. 됐나요? 근데 오른쪽 다리를 더 못 쓴다 그래요? 그럼
그건 이제 사진으로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사진에 답이 있습니다. 됐죠? 네네. 네, 다 봤습니다. 네, 디스크 환자 아닙니다. 디스크 아니니까 다행이다. 그러니까 뇌랑 척수신경입니다. 뇌가 두꺼비 집에 해당한다면 척수신경은 전선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녹색으로 다 이렇게 줄을 쫙 거놨어요. UMN이라고. 뇌부터 척수신경에. UMN은 우리나라 말로 강직성 마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뇌졸중 환자들 보면 한쪽 팔다리가 이렇게 뻣뻣하죠? 네. 안 펴져요. 맞죠? 그래서 재활치료 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UMN이에요. 강직성 마비예요. 그러니까 뇌 척수신경을 다치면 팔, 다리가 뻣뻣해서 안 펴지는 거예요. 그럼 경추 디스크다, 흉추 디스크다, 요추 디스크다라고 하면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 신호가 뒤로 원활하게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겠죠. 정기적 신호가 뒤로 안 가니까 여기가 코드 뽑아놓은 것처럼 뒷다리 무릎이 안 구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이 안 구부러져. 전기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앞에까지는 다 정상이에요. 전기가 원활하게 들어오니까. 여기 전기가 안 와요. 여기 뒤에는 시골 마을이에요. 옛날 말로 여기 도시 마을이고. 그쵸? 전기가 안 오는데 어떻게 이게 작동합니까? 근데 얘는 지금 스스로 어떻게 돼요? 한이는 구부리고 있죠. 제가 구부려 봤을 때 구부려져요. 그러니까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 신호가 뒷다리까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다리를 갖다 못 쓰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림을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척수신경은 조금 전에 있는 그림을 더 확대해 놓은 거예요. 더 세분화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척수신경을 색깔별로 이렇게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세분화해 놨습니다. 자, 지금 이 C 부분을 갖다가 디스크라고 진단 받고 오신 거예요. 의심스럽다고 해서 오신 거잖아요. 약을 뭐 진통제 같은 거 먹었다고 그래요. 자, 이 C 부분이 맞다면 앞다리, 여기 T3에서 L3거든요. 흉추 3번부터 요추 3번입니다. 그럼 앞다리는 노말, 뒷다리는 UMN, 강성마비. 그러니까 앞다리는 정상으로 움직여야 뒷다리는 무릎이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진다?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뇌졸중 환자처럼. 그러면 이 뇌 포함해서 경추 1번부터 요추 3번까지 90%죠? 뒷다리 무릎 구부림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뇌신경, 경추, 흉추, 요추는 뒷다리 무릎 구부림, UMN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뒷다리 무릎이 구부러지는 거는 뇌질환도 아니고 디스크 병변도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근데 무슨 약을 먹었다는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통제 이따리 약을 처방하는 게 이제 진통제랑 이제 네. 아파하니까 진통제랑 그리고 안 먹으니까 식욕 그거 억제제 네. 그리고 이제 염증 수치가 높으니까 그런 그 수치를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약이 들어갔다. 예, 자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벽을, 한 면을, 이렇게 한 면만을 목표로 한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진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사진 너무 잘 찍어 왔어요. 지금 강아지는 얘가 지금 몸무게가 한 3, 4kg, 3kg 나갈까요? 아니요. 1.5kg. 1.7kg? 1.7kg면은 엄청 그쵸? 1.7kg면 되게 작은 사이즈잖아요. 2kg 나왔어요. 2.2kg까지 나왔는데 1.7kg? 아프면서 1.5가 됐다가 요즘 조금 올라가서 1.7. 1.7? 1.5에서 2kg 사이라는 거예요, 몸무게가. 여태까지 살면서 2kg 내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2kg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척추뼈를 갖다 찍어온 사진을 제가 확대해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사진을 확대했어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진돗개 사이즈로 확대해 놓은 거죠? 2kg짜리면 요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진이, 그죠? 지금 진돗개 사이즈로 확대했어요. 진돗개 사이즈로 확대해 놓으니까 척추 간격이 되게 사람 디스크처럼 되게 넓은 것처럼 보여요. 맞죠? 커 보이죠? 이 척추체가, 이 마디가 되게 이게 똑같이 넓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확대 사진을 갖다가 디스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확대해 놓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봤는데 척추 라인이 다 정상이에요. 통증도 없고, 근데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는 다 간격이 일정하게 딱 있는데 뒤에는 넓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부분이 되게 좁아 보이죠? 한 마디, 두 마디. 요 세 마디. 이렇게 한두 세 마디. 특히 요 두 마디가 특히 붙어 보이죠? 이런 게 만약 붙어가지고 위로 지나가는 척수신경을 눌렀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 위에서 눌렀을 때 통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유착돼 버린 거예요. 자연 유합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척추뼈가 들러붙어도 위에 있는 위로 지나가는 척수신경을 누르지 않았다는 거죠. 인대가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곡된 겁니다. 왜 이렇게 올라붙었냐면 실내견들의 특징입니다. 흙을 밟고 살아야 되는 네 다리 동물이 24시간 흙을 밟아야 되는 동물이 이 아파트 바닥으로 들어오면서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 장판 바닥에 있으면서 허리가 들려버린 거예요. 바깥에 사는 네 다리 동물 다 붙잡아다 찍어보세요. 다 일자로 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붙어 있을수록, 들려 있을수록 바깥에서 산책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24시간 중에 10%, 두세 시간은 매일 걸었어야 되는 강아지거든요. 10%? 10%? 근데 두세 시간 운동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요? 깜짝 놀래요. 10분, 20분이래요. 많이 한 사람이 3, 40분이고요. 그것도 되게 인색하게 한 거겠죠. 한 4, 5%한 걸까요? 24시간 흙에서 살아야 되는 동물이? 그러니까 허리가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동부죠? 이거 붙으면서 올라붙었다? 아, 집에서 아주 안고 살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그렇다고 안고 있는다고 해서 이렇게 과연 붙을까요? 아니요. 붙은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니까 많이 휘었죠? 이렇게 하늘 방향으로. 이게 몇 번째 마디인지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자, 요 부분이에요. 그쵸? 요 부분이에요. 맞죠? 네네. 자, 그러면 강아지 요추는 1번마디니까 요 골반 앞에 있는 요 척추가 요추 7번이겠죠? 7, 6, 5, 4, 3, 2, 1. 여기가 요추 1번, 여기 흉추 13번, 12번, 11번. 11, 12, 13. 요 두 마디가 붙은 거예요. 그쵸? 요 11. 뭐 10번도 여기 붙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약간 만곡되면서 붙은 것처럼 보여요. 특히 11, 12가, 그쵸? 요 한마디가, 측면에서 보니까 요 한마디가 특히 더 심해 보이네요. 그쵸? 예, 여기 한마디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자, 요거는 그러니까 디스크 병변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녹아내려서 이렇게 눌러 붙은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간격은 되게 넓은데 왜 여기는 좁냐? 이게 좁으니까 디스크다. 이렇게 진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간격으로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통증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진과 진맥을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쓸개골 수술하신 게 핀 박아놓은 게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골반 볼게요. 지금 얘가 오른쪽 뒷다리를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 골반 사진 볼 줄 모르시겠죠? 그럼 여기 R이니까 여기 오른쪽 다리예요. 여기를 지금 못 쓴다 그랬어요. 그쵸? 이쪽 다리를. 그럼 요 반대쪽 다리가 L자예요. 왼쪽 다리에 L. 그쵸? 이게 왼쪽 다리예요. 자, 이 그림 봤을 때 모르시겠죠? 그러면 제가 남자 심청입니다. 이 사진 스스로 여기서 안 좋은 데를 스스로 찾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골반이죠. 이걸 세워놓으면 이렇게 세워져 있죠. 이게 벨트 라인이에요. 여기가 골반이에요. 쭉 내려오면 우리 사람에서 인공관절 수술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대퇴골두. 그러니까 동그란 헤드가 있어요. 헤드와 비례하게 모가지가 이렇게 1대1 비율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가 있어요. 기역자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가락 같은 뼈가 이렇게 골반에서 나와서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인대가 하얗게 동그랗게 탁구공처럼 감싸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짜부가 납니다. 짜부가 나니까 헤드와 넥이 어떻게 납작하게 됐죠? 그럼 위에서 눌렀을 때 통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프죠. 아프겠죠? 자, 그럼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골반에서 잡아주는 날개뼈가 다 닳아버렸어요. 이 동그란 구 모양이. 그러면서 이렇게 동그란 헤드가 있어야 되는데 헤드도 다 닳아버렸어요. 그러면 주변에 인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다리가 찍찍찍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특히 대변 볼 때 특히 다리가 찍 벌어져요. 옆으로. 이런 데의 특징은. 그러니까 마비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는데 어린 강아지 인공관절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예, 예우 없습니다. 관절 딱 붙어버릴 거예요. 지금 찍어오신 사진 보겠습니다. 확대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이제? 이 R이니까 오른쪽 다리죠? 이 왼쪽 다리예요. 왼쪽이 붙어 있고. 예, 왼쪽은 완전히 모양을 잃어버렸죠? 이 한쪽 모양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붙어버렸어요, 완전히. 그리고 오른쪽은 모양을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른쪽 다리를 질질질 끈다 그래요. 얘는 왼쪽 다리를 못 써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의 근육량을 차이를 봤을 때 왼쪽 다리 근육이 더 없습니다. 똑같이 없지만 왼쪽이 더 없어요. 맞죠? 그 왼쪽을 더 못 썼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왼쪽으로 허부적허부적거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눌렀을 때 그럼 왼쪽에 더 통증이 많아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더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왼쪽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은데 여기에 강한 통증이 지금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 배 밑에 만지셨을 때. 예, 오른쪽. 예, 골반을 만졌을 때, 네. 오른쪽 골반을 만졌을 때 왼쪽보다 오른쪽에서도 반응한 거는 모양은 더 이쁘지만 네. 왼쪽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지만 여기에 강한 통증이 더 박혀 있다는 겁니다. 네네. 왜냐면 얘가 평상시에 걸을 때 왼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에 의지해서 많이 걸었다는 거예요. 많이 썼다는 거예요. 왜? 왼쪽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근육이 빠져 있는 거예요. 더 같이 빠져 있지만 왼쪽이 더 많이 빠져 있다는 건 더 말라 비틀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 건강했을 때 오른쪽 뒷다리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충격이 더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못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 다리가 더 망가진 다리가 오히려 지금 정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오른쪽 다리는 정상처럼 보이는데 왼쪽 다리가 지금 모양상은 여기가 더 많이 안 좋은데 지금 여기에 의지해서 지금 오른쪽 다리를 회복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해되셨죠? 네네네네. 예, 사람도 오른쪽 왼쪽이면 또 그 좋은 쪽에 좀 의지하다 보면 거기가 더 안 좋아지거든요. 혹시 죄송한데요. 네. 여기 고관절이요. 네. 선천적으로 좀 안 좋게 태어난 애들이 좀 저럴 수도 있나요? 저는 선천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만약 6개월이라든가 1년 때 이 골반 사진이 있다면, 아니 옛날에 얘가 네. 슬기골 수술할 때요. 네. 슬기골도 문제지만 얘가 저기 이 선천적으로 그때 선생님이 네. 선천적으로 그 고관절 네. 고관절 쪽에 뭐가 선천적으로 뭐가 안 좋다고 그때 그래 말씀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선천이라는 말을 쓰려면은요. 예. 예, 1년 때, 예. 6개월이나 1년 때 골반 사진 있으면 비교해보면 알겠죠? 예. 예, 그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13살 때 이거 딱 사진 한 장 가지고 선천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그거는 보호자분한테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핥아먹으려고 하는 의사예요. 그거 사기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전 단 하나 의심스러운 건 있어요. 선천 이전에. 그럼 피검사에서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되셨죠? 네. 자, 보겠습니다. 예, 얘는 평상시에 살면서도 다리 걸음걸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았던 강아지라고 보이진 않아요. 쩔뚝거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쩔뚝거렸어요. 예, 왼쪽 다리에 더 많이 절었을 거예요. 예, 왼쪽 다리 정상이었을 때, 그러니까 웬만큼 걸어 다녔을 때 왼쪽 다리 쩔룩거렸던 원인은 여기 있던 거예요. 슬개골 문제도 있지만 여기에 고관절에 뿌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쩔룩쩔룩거리는. 안을 때도 갑자기 깽. 어떻게 안으면 깽 예, 이러더라고요. 여기, 거기를 참 많이 아파. 여기가 눌리니까 이렇게 안을 때. 각도가 조금 1도라도 비틀어지면 깽 그러는 거예요. 오, 저 어쩔 때 이렇게 안으려고. 예, 예, 맞습니다. 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거기 아파서. 예, 여기가 뿌리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걸 디스크라고 속지 마셔라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한약 치료한다고 해서 이게 모양이 동그래질까요? 아니요. 예, 제가 근육은 이제 근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육을 살릴 수 있게끔. 이거는 수술 잘라낸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정상될까요? 아니요. 그냥 이대로 사세요. 이대로 살았던 거예요, 만성적으로. 저는 아프기 전 상태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네네. 자른다 그래서 이거 회복되지 않습니다. 인공관절 넣는다 그래서 회복될까요? 아니요. 그래도 오른쪽 다리는 모양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제법. 그러니까 얘는 회복되면 오른쪽 다리에 의지해서 나중에 회복하면 오른쪽 다리에 주로 의지하면서 왼쪽 다리는 또 절 수 있고요. 아주 더 나이가 들면 질질질 끌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근육이 빠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건 근육이 안 빠지게 부드러운 바닥, 바깥에 잔디밭, 우레탄 바닥, 아니면 모래밭에서 걷는 운동을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근육이 안 빠지겠죠. 딱딱한 바닥에서 하면 고관절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도 없죠. 발바닥을 통해서 통증이 바로 직통, 고관절로 가는 거예요. 산책만 갔다 오면 되게 힘들어할 거예요. 다리를 쭉 뻗고 앉는다든가 더 피곤해할 거예요. 예, 허벅지 근육이 많으면 고관절로 통증을, 발바닥에 있는 통증을, 바닥 통증을 허벅지 근육에서 잡아주거든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 고관절로 직통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네. 얘는 일찍 오길 잘했다. 나중에 그냥 양쪽 다 못 쓸 거야. 예, 맞습니다. 지금 일주일, 열흘 만에 오신 건 그래도 이 상태로 살았지만 발병하고 바로 오신 거예요, 이거는. 제 입장에서는. 네네네. 초기 환자예요. 이 모양은 회복할 수 없지만 근육도 빠져서 왔지만 그러니까 아프기 전 상태로 지금 우리는 목표로 이제 네네네. 하는 거예요. 네네. 예, 원인을 알고 계셔라는 거예요. 나중에 질질질 양쪽 다 끌면 수술이고 보고 MRI고 다 필요 없는 거 휠체어 주면 되는 강아지. 이해되셨죠? 이제 저는 경제적으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 MRI 찍어서 200만 원 찍고 뭐 수술해가지고 수술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척추뼈가 얘가 2kg 남짓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진돗개로 확대해 놓으니까 이 간격이 넓죠. 이 척추뼈 마디가 되게 커 보이죠. 굵어 보이죠. 확대놔도 솔직히 이게 자로 재보면 1cm 좀 넘겠죠. 이게 재보면은 이 세로 길이가 세로 이 폭이 둘레가 여기 직경이 1cm 되겠습니까? 그렇죠? 1.2mm 정도 될 것 같아요. 진돗개 사이즈 중개 정도로 확대해놨는데 2kg짜리면 요 척추뼈 요 간격이 1cm 안쪽 되겠죠? 1cm도 안 되겠죠? 이 척추뼈 이 직경이 1cm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진돗개 중개로 지금 확대해 놓은 건데 1cm 안 되면 이 척추뼈 굵기가 요 볼펜 굵기밖에 더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척추뼈 이 프로세스들이 날개들이 많은데 이 척추뼈 사이도 공간이 작습니다. 이 빨간 디스크를 따내려면 이게 디스크잖아요. 삐져나온 게. 그러면 어디를 갈아가지고 어떻게 무슨 기구로 다 이걸 따내는 기구가 있어요? 수술 기구가 있냐고요. 그 더군다나 이게 척추 간격을 갖다 넓혀놨어요. 중개로. 그러면 이 척추 이 추간판 간격이 이 검은색 부분이 연골판인데
한 2mm 되겠습니까? 중계가 2mm 되는데 1cm, 2kg 강아지 1cm도 안 되는 척추 이 마디를 가지고 있는 애들의 연골 두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1mm도 안 되겠죠? 그 1mm도 안 되는 그러면은 그 연골을 파내려고 하면은 사람 포셉 그 찝어내잖아요. 디스크 수술하는 거 포셉 핀셋 같은 걸 뽑아내잖아요. 뜯어내잖아요. 1mm도 안 되는 핀셋 있습니까? 무슨 드릴로, 볼 드릴로, 무슨 드릴로 이거 갈아내냐고, 섬세하게. 그러니까 아주 미세 침습 수술하는 저기 의술이 수의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닥터들한테 내가 부탁 좀 드릴게. 그 수의사한테 가서 수술 좀 배우시라고. 기구가 있을까요? 0.1mm 이하 기구가 있을까요? 이 중계로 확대해도 2mm가 되는데, 그러면 2kg짜리 그 연골 간격은, 추간판 간격은 1mm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술한다는 거예요? 뭘 뜯어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무슨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수술을 한다는 건 아니고 예. 이제 만약에 이제 얘를 더 이제 자세히 보고 싶으면 네. MRI를 찍어서 MRI에서 디스크상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수술을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 수술한다 해도 100% 걷는다고 보장을 못 하겠다. 이렇게 병원에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 수술을 했다고 인정할게요. 그럼 수술 후에 사진을, 엑스레이, MRI 사진을 우리 수의사들이, 저도 같은 수의사입니다. 수술 후에 사람 병원처럼 왜 수술 후의 영상을 왜 안 찍어줍니까? 왜 비교는 안 해줍니까? 진단만 하고 수술했다 그래? 그 수술 후 결과도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 사진으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는. 됐죠? 제가 신랄하게 지금 까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척추 정면에서 봤을 때도, 자, 볼게요. 이게 늑골이 붙어 있으니까 이게 흉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추예요. 요추 1, 2, 3, 4, 5, 6, 7 다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로 가니까 여기 흉추 13번, 12번, 11번, 11, 12, 13 요 두 마디가 이렇게 정면 샷, VD, 그러니까 여기 정면 이렇게 사진에서도 붙어 보이죠, 두 마디가. 대단히 이게 1mm도 안 되는 간격이에요. 디스크라고 하면 그 1mm도 여기 0.1mm 될까 말까예요. 요거 뜯어내는 기구가 있을까요, 그러면? 2kg 정도 되면 요 정도 사이즈 거예요. 수술 때 높여놓으면 요 정도 사이즈 되겠죠? 맞죠? 그러면 요 간격이 좁아요. 그럼 이 사이를 뜯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뜯어내냐고 도대체. 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 확대해 볼게요, 이걸 또 진돗개 사이즈로. 지금 진돗개 사이즈 정도 되겠죠? 그래도 1mm가 안 됩니다. 이거 뭘로 뜯어낼 거예요, 사이를? 삐져나왔다고 하면? 그러면 이 뼈와 이 척추뼈를 다 갈아내면 한쪽이 무너질 건데, 이쪽이 척추축이. 수술 얘기는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간격이 척추뼈 연골 두께가 한 7, 8mm 정도 되죠? 이 뿌연 부분이, 연골판이, 디스크 추간판이, 강아지는 이렇게 되게 작습니다. 왜? 가로로 척추로 돼 있으니까, 누워져 있으니까. 세로가 아니니까. 사람은 세워져 있어요. 강아지는 엎어져 있어요. 예, 그리고 뭐 기침을 한다든가 그런 건 없나요? 기침해요. 예, 기침해요. 예, 기관지 협착증이라고? 예, 속을 수 있습니다. 예, 심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관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 심장 때문에. 예, 왜 그런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피검사로 알 수 있습니다. 심장 검사 직접, 지금 심장 검사를 직접 하지도 않았고, 폐도 직접 검사 안 했는데, 저는 피검사 항목으로 기침하는 거 여쭤봤어요. 그죠? 왜 알았냐면 이것 때문에 아는 거예요. 이 AST. 근데 이게 맥스가 90인데, 얘는 190 나왔어요. 그죠? 2배가 이상 올라가 있죠? AST가 단독으로 올라가 있는 케이스는요, 심비대에 있는 강아지의 특징입니다. 심장이 비대. 그러니까 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AST라는 세포는 간에도 있고 심장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AST 수치가 높은 애들, 얘 혹시 기침 안 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선생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심비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심장이라든가 폐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피 검사 이렇게 AST 이거 하나 가지고도 기침의 유무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심비대 강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다 훑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MRI 찍지 않고 오셨고요. 예, MRI 찍으면 또 오진 날 뻔했던 강아지입니다. 됐죠? 그래서 안 찍으려고 그랬죠. 예, 심장도 안 좋아요. 마취제 들어갔어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끔찍하지 않아요? 잠깐 죽을 수도 있네. 그렇죠? 이해하셨네요. 예. 그거 알려드리면서 합니다, 저는. 예, MRI 찍는데 150, 200 들어갔을 거예요. 오늘 뭐 엑스레이 20만 원 들었을 거예요. 저 진맥비 30몇만 원 나올 겁니다. 3분의 1 값으로 지금 원인 다 이렇게 훑어드렸어요. 훨씬 더 경제적이죠? 얼마나 답답하면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까, 제가. 자, 디스크 환자 아이스당초 아닙니다. 이제 후련하시죠?
그럼 이제 약 먹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음. 약으로. 그럼 약을 먹으면 기침하는 것도 좀 나아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먹자마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좋아지는 건 아니고 아시잖아요. 한약은 한약이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불을 떼주는 거, 아궁이에다 불 떼주시, 군불 떼주시 쭉 해주는 거니까 2주, 최소한 2주, 한 달 먹다 보면 기침이 많이 줄었다. 기침도. 그 걸음걸이도 그때보다 조금 좋아졌다. 그다 좋아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좋아지다 맨 처음에는 더 안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좋아지다가 보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좋아지다 확 좋아져 이게. 그래서 또 이게 또 수평으로 가다가 또 확 좋아져 계단식으로. 이게 한약이에요. 맨 처음엔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강아지가 더 이렇게 축 처졌어요라고 하는 집들이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병이 많을수록 몸에. 그러니까 피로도가 많은 거지 몸에. 그러니까 한약은 그걸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낼 때 얼마나 몸이 노곤노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리셋하는 거예요. 리빌딩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선생님 네, 예. 한약 먹는 동안 힘 네. 없을 때는 네. 굳이 산책 데리고 나가지 않는 게 그땐 재우는 거예요. 그냥 재워. 푹 자는 거예요. 얘가 깨어났을 때 또 그때 놀아주는 거예요. 그때 강제로 하드 스파르타 운동하는 게 아니라 놀이하듯이 해줘야 돼. 재미난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애기들 가르치듯이 나랑 놀을까? 이게 순수한 마음으로 애기처럼 나도 동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놀을까? 이게 운동이라고. 너 얘 불쌍하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요, 한이는요, 보호자님 댁에서 이 뼈가 저 정도로 붙을 정도로 엄청나게 극진하게 잘 먹고 산 강아지입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너무 잘해줘서 생긴 병입니다. 못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강아지를 강아지답게 키웠으면 이렇게 안 찾아오는 건데, 바깥에 있는 묶여있는 개들처럼 한 가지 서려 먹고 했었으면, 목욕 안 시켜주고 했었으면 안 오는 거예요. 막 사려 먹었으면은, 속된 말로. 너무 잘해줘서 극진해져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만큼 극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습식사료 네. 제가 맛있어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예. 그거는 이렇게 저희가 숟가락으로 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먹이고 있었거든요. 습식 사료는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거는요, 수분이 많이 들어간 사료를 좋아하고요, 지방이 많이 들어간 사료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늘향이 나는 사료를 좋아합니다. 강아지는. 그러니까 씹지 않고 삼킬 수 있는 걸 좋아해요. 네. 됐나요? 그러니까 습식 사료는 향이 좋고, 먹기 부드러우니까 잘 받아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거기다 먹는 거에 집중하면 품기에 여기 복통에다가 자꾸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제 치료가 잘 안 됐습니다. 설사한다 그래. 한약 먹는데 설사해요. 또 토해요. 앞에 끙끙거려요. 밤새 끙끙거렸어요. 그러면 그 품기에다 영양분을 준 거예요. 한약은 물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한약이 그 병을 씻어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연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 쓰러져서 가실 수 있어요. 저혈당 오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미음 써서 조금 혈당 떨어지게 먹이라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병이 좀 길게 치료를 하더라도 생명과 맞바꿀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젊으면 내가 딱 끊으라고 그러겠는데, 주지 말라 하겠는데, 너무 지금 근육도 너무 말라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도 아까 네. 말씀 중에 네. 개들을 산책시킬 때 네. 잔디밭이나 네. 흙을 좀 걸리라고 그러죠. 근데 예, 거의 뭐래요? 뭐 아파트 단지가 전부 다 바닥에 바닥에 콘크리트 콘크리트 바닥에 우리나라가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다 덮어놨어요. 그럼 이제 얘들을 네. 산책을 시킨다 그래도 그 네. 효과가 없다는 거죠? 없나요? 그래서 제가 도시에서 차선책으로 찾은 게 어린이 놀이터 우레탄 바닥이에요. 어린이 놀이터는 울렁울렁하잖아요. 다치지 않게끔. 그러니까 자연의 바닥과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네. 요즘도요. 예. 어린이 놀이터에는 네. 강아지들 출입 금지예요. 그러면은 수의사는 좋아요. 저는 계속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는 싸워서 어떻게 쟁취해야죠. 강아지랑 같이 하자고. 강아지가 예. 하나 또 있거든요. 네네. 집에. 네. 근데 걔가 네. 집사람이 이제 걔도 지금 한 살 좀 넘었어요. 네, 예. 이제 막. 예. 근데 데리고 나가면은 네. 걷지를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이제 일부러 네. 집에서 좀 떨어진 데까지 안고 나가서 집에 네. 가자 그러면 또 걸어서 온다. 예, 예, 예. 전에 제가 한번 같이 나가서 집사람이 좀 리드줄로 끌고 내가 뒤에서 막 네. 엉덩이 탁탁 치면서 걸어 막 예. 이러면 또 걷고. 예. 근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좀 걸리게 할 수 있는 좀 애를 좀 이렇게 집에 있는 강아지요? 예. 그건 제가 진맥을 안 해봐서 원인이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사진이랑? 아니 이제 걷는 거. 아니, 그 걷는 게 어디가 아파서 못 걸을 수도 있어요. 안 걸으려는 걸 수도 있어요. 통증 부위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이렇게 찍어봐야죠. 예, 찍어봐야 하는 거예요. 어딘가 안 좋으니까 걸으려고 그럴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고관절 얘 이렇게 안 좋았었잖아요. 얘도 조금만 걷다가 이렇게 안아주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여기가 아프니까요. 예, 고관절이 아파서 자꾸 주저앉는 거였어요. 허벅지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굽은 거예요.
고단백질을 또 먹었네? 그러니까 척추가 붙어버린 거예요. 고관절도 눌러붙은 거고. 선생님 강아지는 집에 산책을 시키는 게 예. 그러니까는 우레탄 바닥, 잔디밭, 흙바닥, 모래밭 무조건 찾아가서 걸려야 돼요. 그런 데를 그러니까 사는 동네에서 찾아야 돼요. 산으로 되게 예. 그래서 제가 등산 다니면 더 빨리 납니다. 어느 정도 걷기 시작할 때 등산 다니잖아요. 뒤에 샤워타월 걸고서 등산해 보세요. 샤워타월 걸고서 해보세요. 발등 샤워를 배에다가 아랫배에다 거치고서 이렇게 걸게 해보세요. 아, 디스크 아니에요? 제 지인도 여기 왔었어요. 아, 그래요? 그 예. 꼬매 애기인데 예. 중풍에다가 네. 다리를 아예 못 걸었는데 네. 선생님 뵙고 거짓말처럼 나왔다고. 만나는 횟수의 문제예요. 네. 대부분 그때 참 두 번 왔다 그랬는데. 그건 모르겠고 나한테 거기 가봐 이러면서 알려줬어. 아, 그렇구나. 저도 여기를 알고 있었고 인터넷으로. 그랬구나. 열 케이스 중에 강아지 열에 8, 9은 한두 번으로 거의 치료가 끝나고요. 예. 그 열에 한둘은 3회 이상 옵니다. 저는 3회 이상 오는 환자를 좋아합니다. 예. 저 길게 오는 환자를 좋아해요. 뭐 한두 번만에 낫다고 한번 영상 막 보내주는데 좋으면서 떨떠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볼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땡겨 먹을 때 좀 쪽 땡겨 먹어요. 됐죠? 너무 양심적이지 않습니까? 아버님?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비싸다고 그러는데 그럼 딴 데 가라 그래. 나한테 해놓고 딴 데 가셔라 그래. 예, 금융치료 다른 병원 가서 좀 많이 받고 오세요. 네, 그래야지 속으로. 뭐 하루가 다르게 뭐 톡질해가지고 모르고 야, 내가 진맥비 30만 원 받고 약값 120만 원 환불해 주니까 딴 데 가라 그래요. 너는 금융치료 몇 천만 원 받아야 되겠다는 나도 솔직히 인간이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루가 다르게 톡질을 해야 돼. 내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못 기다려. 기계 수리하듯이 핸드폰 액정 고치듯이 하루 이틀 만에 고치려고 하는 도둑놈 심보들 가진 사람이 있더라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유튜브 나가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잘 질문도 안 해. 다 영상 보고 와서. 블로그까지 다 훑어보고 와. 그러면 걸어보세요. 자, 오른쪽 뒷다리를 저렇게 발등에 뒤집어집니다. 자, 디스크 아닙니다. 예, 납니다.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거의 비슷해 보여요. 걸음의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네요. 걸음은 속도가 빨라진 것 뿐이지, 그러니까 발등이 뒤집어지는 건 여전하네요. 예, 예. 그 다리에 힘 들어가는 것만 좋아졌고요. 허리가 좀 어때요? 아니 그래요. 응? 아직도? 그래요. 예, 예. 어디 한번 볼까요? 다리를 예, 예. 그냥 계속 이렇게 그냥 걸어요. 좀 힘이 들어가지 않나요? 힘은 뭐 조금 들어가는. 조금 들어가죠? 예, 예. 그리고 예. 자, 볼게요. 자꾸 다리가 이렇게 꺾여요. 이렇게 발등이. 네. 예. 힘은 좀 들어가네요, 그때보다는. 그때는 완전히 질질 끌었다면. 자, 볼게요. 아유, 이제 이 기운이 너무 이제 세지는데? 네. 기운이 세지는데? 네. 힘이 많이 세졌어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한약은 이렇게 다리 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기운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발질도 이렇게 많이 해요. 발질도 허브적거리는 게 많이 이게 허브적거리는 게 힘이 들어왔어요. 예, 예, 여기 힘이 들어왔어요. 어디 볼게요. 아우, 힘이 너무 많이 세졌는데 이제는? 얘는 원래 그랬어요. 예, 어우, 원래 그랬는데. 예, 어디? 내가 한번 볼게요. 배 통증 많이 없어졌고요. 배 지금 제가 세게 누르고 있잖아요. 네. 꽉꽉 누르는 거 보이죠? 세게 누르는 거. 통증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진맥을 갖다가 다 풀어놓는 거예요. 안 좋은 걸, 통증 있는 걸. 그러면서 몸이 스스로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리 자체를 고치는 약은 저는 언제든지 없다고 얘기하죠. 자, 근데 척추 라인 다 눌러볼게요. 통증 여전히 척추 라인은 없어요. 네, 고관절 눌러볼게요. 요 꼬리 옆에 세게 아파. 이제 왼쪽 아파. 예. 오른쪽도 아파. 예. 고관절은 있어요. 고관절 아픈 이유는 아시죠? 퇴행화가 됐기 때문에 통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통증은 확인했는데 그때보다는 덜 아파해요. 2주 전보다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있긴 있지만, 아직 요거는 조금 줄은 정도? 줄긴 줄었는데, 제가 늘 영상에도 올렸을 거예요. 발등이 뒤집어지는 이유는 척추 신경 문제가 아니라 고관절에 강력한 통증이 있거나 허벅지 근육이 빠진 애들에서 발등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주 전보다 걷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걸음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거는 여기에 지금 기운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단 더딜 뿐이에요. 이게 발질하는 것도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네, 허브적거리는 게 네. 수영하듯이. 예, 신경이 죽으면 만지면은 뭐 아파하지도 않고 그렇겠죠. 당연하죠. 그죠. 이거는 신경이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거 신경이 죽었으면 이쪽 다리 자체를 아예 움직임이 없어야죠.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구부러지지도 않아야 돼. 이런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부러지는 거예요. 단 다소, 그러니까 제약 먹고 빨리 나는 애들은 사지마비도 2주 만에 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너댓 번, 서너 번 오는 애들도 있죠. 제 친구는 저번에 지인이 여기 왔어요. 네네. 한 번이었는데 바로 났다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몇 번 와야 되는 케이스도 있고, 몸마다 사람도 감기약 뭐 하루 이틀 먹고 나는 사람이 있고, 뭐 2주, 3주 먹어야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환자가 좋아요. 좀 몇 번 오는 환자. 자, 요거는 그러니까 요쪽 부분이 고관절이라든가 허벅지에 아직 그 릴레이, 연관이 아직 그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운이 많이 세졌다는 것은, 기운이 많이 세졌다는 거 이제 느끼시죠? 그거 세졌다는 거는 여기에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저 더디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 이렇게 진단하는 거 아니에요. 진단할 때도. 뭐 척추신경 진단할 때 무릎 구부림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쉽게 구부러지죠? 무릎 구부러진다는 건 척추신경 손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는 더 많이 이렇게 허브적거리는데 오른쪽 다리는 그거에 비해서 약간 좀 둔한 느낌이죠. 그렇지만 거기도 괜찮아집니다. 시간은 좀 걸려요. 대신 모래밭 같은 데 있잖아요. 네. 접지력이 많은데 그런 데서 운동해야지. 근데 모래밭이 없어요. 저희 동네. 그러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영상 보고 갈게요. 요거 안 보여드렸나요, 그때? 자, 근데 볼게요. 이게 이런 구부른 상태에서도 계속 이렇게 걷게 해야 돼요? 네. 안 걷게 하면 근육이 빠지는데요. 안 걷게 해서 근육 빠지면요, 계속 쭉 뻗고 있습니다. 시멘트 이런 데 말고. 시멘트에서 하면은 고관절이 마모가 돼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발바닥을 통해서 오히려 고관절로 직통 통증이 갑니다. 게다가 또 시멘트는 또 발이 또 이렇게 쓸리면서 여기 피가 납니다. 염증 생기고. 이렇게 들리니까. 들리죠. 그러니까 그걸 너무 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허공에 뜨면 안 되는 거예요. 살짝 디딜 수 있을 정도로만 천천히 다녀야지. 우리 사람 보행 속도로 하면 안 되고 강아지 보행 속도에 맞춰서 발을 디딜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우리는. 절대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들면 우리 어깨 운동이랑 팔 운동하는 거죠. 강아지가 스스로 중력을 느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짝 자전거 우리 어린이들 자전거 가르치듯이 살짝 뛰었다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래밭이 있어야 돼요. 모래밭이 찾아보면 되지 집에. 자, 이런 애들. 너 어린이 놀이터도 된다고 그러셨잖아. 예, 우레탄 바다. 어린이 놀이터 축구하는 앞에. 그거보다 얘는 지금 근육이 저렇게 이제 빨리 고치고자 하면 우레탄 바닥보다 모래밭이 더 좋아요. 모래밭 보여드릴게요. 이 남강아지. 자, 이거 작년 여름에 왔던 강아지예요. 밑에 지방에서 대구인가 경주에서. 예, 작년 8월 7일 날이에요. 2024년. 모래밭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재활. 뒷다리 완전 마비였던 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모래밭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강아지는 자, 근육이 아예 다 빠졌죠? 얘보다 더 심각하잖아요. 맞죠? 근육 자체가 없어요. 엉덩이랑 허벅지 근육 자체가 없어요. 비틀어졌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한이보다 더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도 이분은 치료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늘 모래밭 간 거예요. 이제 조금씩 디뎌요. 저 모래밭을 매일 가다시피 한 거예요. 한 2, 3일에 한 번씩은 뭐 갔나 봐요. 30분씩은 놀아줬나 봐요. 그냥 풀어놓으라고 그랬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산길도 다닐 수 있는 정도로 해보게 됐어요. 8월 7일에서 9월 8일이니까. 그래, 또 모래밭을 틈만 나면 간 거예요. 이제 뛰죠. 모래밭은 이 저항이 많으니까 근육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물에서 할 필요 없어요. 강아지는 물고기가 아니에요. 맞죠? 수생동물이 아니잖아요. 물에서 재활하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물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을까요? 모래밭에서 저항이 더 많을까요? 물에서 하는 저항보다 모래밭에서 저항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균형을 잡기 더 좋지 않을까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요? 내 몸의 그 볼륨에 맞게 그 모래가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더 잘 되겠죠. 모래밭을 찾아야 돼요. 얘는 그러면 모래밭에서 이렇게 저항을 6개월 걸린 거예요, 이 강아지. 8월에 와서 12월 24일 날 왔으니까 거의 5개월 반? 모래밭을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데려가도 될까요? 한 번이 아니라 수타에 가야 돼, 수타에. 그러니까 수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안 돼가지고. 백사장 깨끗한 강가 모래 같은 데 있잖아요. 깨끗한 모래 봐. 그런 데서 놀아주면 얘는 지금 기운이 보시다시피 2주 전보다 기운이 힘세진 걸 느끼실 거예요. 어딘가 모르게. 지금 그 기운을 다리로 붙여줘야 돼요. 근육으로. 그 모래밭 아니면 음. 없으면은 그냥 잔디밭. 우레탄을 해도 그냥. 잔디밭이 더 좋지, 그러면. 잔디밭이요. 차선책. 잔디밭. 잔디밭이라는 풀, 거기도 저항이 많으니까. 우레탄보다 잔디밭. 잔디밭은 또 저항이 있잖아요. 한강공원 같은 카페.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흙이 있으면서 잔디가 있으니까 저항도 있죠, 근데 얘는 거기는. 지금 심장사상 시간 안 맞췄는데요. 네. 그 맞추지 그 아픈 뒤로 지금 예. 벌써 2달 됐는데 잔디밭에 괜찮을까요? 진드기나 이런. 저도 그래서 모래밭을 많이 권하고요. 네. 그때 여기 본 차트에 보니까 기침을 좀 한다 그랬었어요. 네. 제법 한다 그랬었어요. 이 약 먹고 기침 확실히 줄지 않았나요? 기침은 흥분할 때는 아직 해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지 않았나요? 예전에 비해서는 예 조금 줄여준 것 같긴 한데 한 어느 정도 줄은 것 같아요? 요즘 좀 심하게 하더라고요. 요즘. 네. 근데 그 전에도 네. 그냥 기침은 그렇게 심하게 한 적은 없고 그냥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기침을 네. 하는데 네. 근데 요즘 그거는 좀 많이 줄었는데 예. 약 먹다 보니까 그게 좀 없더라고요. 없었는데 한약 먹으면서 기침하는 빈도수가 확실히 줄었을 거예요. 네 없었는데 요 네. 근래 와서 조금 다시 추워서 기침이? 그런가? 아니에요. 한약이 들어가면 그런 것까지 다 제어를 한 거예요. 제가 이 한약 쓰면서 얘는 기침한다는 것까지 메모해놨어요. 이 한약 먹으면 기침하는 게 줄었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다양하게 또 이제 많이 과식하거나, 가식한 건 없거든요. 그럼 이제 몸이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먹이는 거 원래대로 그냥 그리고 사료를 갖다가 그때 비건 사료를 바꿔주시라 했는데 네. 비건 사료는 얘는 전혀 뭐 안 먹어요. 입맛이 원체도 까다로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아예 죽도 안 먹었었어요. 근데 네. 죽을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얘가 좋아하는 사료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 4달씩 먹였더니 그거 좀 4달씩 먹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 외에는 다른 건 절대 죽어도 안 먹어요. 잘 먹으면 더 기침해요, 얘는. 잘 안 먹으면 기침 안 할 거예요. 잘 먹으면 기침합니다. 잘 먹으면 그게 유중풍에다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잘 안 먹었을 때 기침은 훨씬 덜 할 거예요. 안 먹고 잔 날 기침 안 할 거예요. 맛있는 거 먹고 난 날 보면은 그 이후에 기침할 거예요. 그러니까 유중풍에다가 그 기운에다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 관점에서, 제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예, 한약은 그 유중풍 기운을 갖다가 이 약에다가 그 기운까지 제가 삭게끔 흐트러뜨리게 약을 넣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약 먹을 때, 기침 훨씬 덜 한다, 이게 뭐지? 라고 들었을 거예요. 들었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근데 한약이, 이제 밥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예, 기침이 심해진 거예요. 밥을 말씀 맞는 것 같다. 순서가, 그쵸? 그러니까 밥을 잘 먹기 시작하면서 기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중풍에다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가 좋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더 무너진다고 느꼈을 거예요. 기침이 더 심해지면서 다리가 같이 비대하게 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약 치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부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스린 거예요, 이렇게. 몸이 맑아지니까 기침도 안 하고, 다리도 걸음걸이도 좋아지는 거예요. 안에 끼었던 찌끄러기가, 담음 같은 거, 어혈 같은 게 다 샀거든요. 근데 그거 한약이 딱 끊어지고 밥이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 어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기침하고 다시 다리가 좋아지는 듯 하다 다시 무너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예. 그거는 기운은 많이 세졌어요. 세졌으니까 지금 모래밭 찾아야 지금 근육 운동 시켜줘야 돼, 더. 그러니까 그게 통증과 근육량의 지금 비례가 언밸런스 된 거예요. 지금 만약에 모래밭과 저항 많은 데 있죠? 그냥 이렇게 걷더라도 운동을 시켜드려요. 모래밭에서는 여기 쓸려도 상관이 없겠죠. 상처가 안 나겠죠. 근데 시멘트 바닥 같은 데는 쓸려가지고 여기 염증 생기고 피나고. 나는 이게 피고름 생겨서 온 강에서 봤어요. 염증 생겨가지고 막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저는 비추. 이번에는 혹시 약값이 어떻게 되나요? 저번에 비슷해요. 거의 150 줬는데 어디 볼게요. 비슷할 거예요. 친구는 80 줬다고. 이거 옛날 얘기고. 몸 겉과속의 온도차가 생기면 목욕이라든가 간식이라든가 미용을 해놓으면 다시 기침을 하고 다리가 안 좋아진다는 걸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 부영병원 치료가 한약 치료가 이런 거로구나라고 바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혈음양을 맞춰놓는 거예요.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근육 운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켜줄 거. 제가 당부드리는 거. 그래서 좀 길게 오시면 땡큐라는 거. 제가 깐족거려서 죄송합니다. 예, 아버님, 예. 아니요, 예.